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챕터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챕터에서는 첫 번째, 머신러닝의 개요 파트와 두 번째, 머신러닝 알고리즘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머신러닝의 개요에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보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선형회귀, 의사결정트리, KNN, K-민즈 알고리즘, Q-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개요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기계학습입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을 모방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자,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는 친구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는 미디어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날카로운 칼에 베인 기억이 있으면 칼을 피해야겠다고 학습을 할 수가 있죠.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음식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다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다가 보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과 벌을 받으며 학습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행동은 더 많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더 강화되면서 학습이 되죠. 반면에 지적이나 꾸중을 듣는 등 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은 조금 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상과 벌을 받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정리해 본 세 가지 방법 그대로 기계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머신러닝의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받아서 학습하는 것,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것, 비지도학습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상과 벌 등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 강화학습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에서는 대표적으로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요. 분류에서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나누는 학습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회귀 같은 경우는 연속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구하는 경우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와 체중의 관계,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었을 때 키의 값이 어떨지, 또는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관계, 공부를 몇 시간을 하면 시험 성적이 얼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그룹화 분야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강화학습에서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Q러닝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선형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회귀라는 것은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선형회귀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함수의 패턴을 찾아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처럼 키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점을 찍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림 두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의 수가 더 많고 보편적인 데이터일수록 조금 더 좋은 선형회귀 예측 모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회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예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적의 예측선을 찾아내고 이 예측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예측이 되었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선형회귀 알고리즘 분야입니다. 이 선형회귀 알고리즘은 회귀 분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분류하는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알고리즘 두 번째는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여러 가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내는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별해내고 또는 분류해내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시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선별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발점인 뿌리 노드에서 시작해서 말단 노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뿌리 노드에는 최초의 데이터들이 있고 분류 기준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됐을 경우에 말단 노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사람이 없던 것들은 이렇게 말단 노드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앞으로의 탐색에서 배제가 됩니다. 사람이 있던 사진 데이터들은 이곳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 더 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또 다른 분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가족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앞선 분류되었던 5개의 사진 데이터 중에서 이 3개의 사진은 가족이 아니라고 분류를 되었고요. 아닌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단 노드에서 탐색이 종료되었고 가족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이렇게 2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데이터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데이터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했던 데이터인 운동을 하고 있고 가족이면서 사람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세 번째 알고리즘은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입니다. KN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신이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뭐냐면 바나나와 사과를 분류해주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K의 값은 3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자, 알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바나나 데이터고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과 데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 이 별표 데이터가 바나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사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K가 3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에 근접해 있는 3개의 데이터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별 모양 데이터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바나나 2개와 사과 1개입니다. 바나나가 사과에 비해서 데이터가 1개 더 많죠? 그렇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더 많은 수가 있던 바나나 레이블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데이터는 바나나 클래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 3개의 데이터를 다시 비교해서 레이블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레이블,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평균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세트를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끼리 서로 묶어주고 클래스로 레이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1번과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임의로 두 개의 점을 설정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점은 클래스의 중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중심점을 잡은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이 중심점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분홍색 부분 별표 모양 할당된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초록색 별표 모양이 할당된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당된 데이터들의 중심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원래 잡혀있던 중심값에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또 여기 초록색 데이터에서도 중심값을 다시 계산해서 중심점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까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할당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중심점을 다시 계산해서 중심점을 이동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K평균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Q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러닝에서는 중요한 게 에이전트와 목표 지점이 있고요. 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Q러닝 알고리즘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수행했을 때 행동 수행하는 것은 에이전트겠죠. 발생하는 보상의 기대값을 예측하며 학습을 하는데요. 자, 이 에이전트가 이동을 해서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보상을 얻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Q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전트가 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랜덤하게 이렇게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우측 또는 하단으로 갈지는 랜덤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당연히 우측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에이전트가 아래로 이동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래로 이동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죠. 이 보상이 없는 것을 기억해서 보상이 없을 때는 이 경로에 보상이 없음을 기억을 하는 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동을 하고요. 또 이동한 곳에 나와 있는 보상이 있으면 보상을 기록을 하고 보상이 없으면 이렇게 없다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랜덤하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경로에 보상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행동을 하다 보니 우연찮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요. 이곳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지점에서 위로 갔을 경우에는 1점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나중에 다시 이 위치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보상을 얻고자 하는 곳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강화학습 Q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찮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 경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이미 1점이라는 보상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유리한 우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고 조금 더 좋은 대안을 얻기 위해서 이 Q러닝에서는 조금 더 랜덤하게 보상이 있음에도 랜덤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작동 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